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희망 보건 위크 그 두 번째 시간도 문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오늘 양시장 모두 1%대 상승폭을 보여줬는데 그동안 장이 빠질 때만 해도 계좌 보기도 싫다가 그나마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계좌를 들여다보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 좀 고민이라도 해볼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이 용기가 샘솟았을 때 저희 희망 보건 위크의 고민들 마구마구 남겨주시고요. 자, 어떻게 내 계좌 그리고 내 종목들 수익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그 방법도 저희와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특히나 반도체 대형주 위주로 상승이 나왔죠. 자, 하지만 이 상승 얼마나 가게 될지 조금은 불안한 마음도 함께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은 불안한 장세들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 그리고 지금 내 종목 괜찮은지, 앞으로 어떤 종목들 지켜보면 좋을지 고민이 되신다면 아주 잘 오셨고요. 자, 오늘 상담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도 그 방법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전화 상담이 가장 빠릅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빠르게 전화 상담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나는 전화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서울경제TV 유튜브는 언제나 열려있죠. 24시간 모두 열려있기 때문에 언제든 놀러 오시면 되는데 자, 종목 상담 채팅창 통해서도 남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면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이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똑같이 남겨주시고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는지도 함께 적어주시면 그 부분 중점적으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혼자 끙끙 앓고 계시다면 그러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지 해답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서울경제TV의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역시 새로운 얼굴과 함께합니다. 자, 이승훈 전문가님 나오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저희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과 처음 만나게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처음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로 매매하는 성향은 대형주와 ETF를 가지고 거래를 하고요. 시장이 하락을 할 때 인버스라는 것을 통해서 주가가 하락을 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들을 거래하고 있고 또한 종목들 중에 중소형 종목들은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그렇게 신뢰감 있는 종목이 많이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따라서 어느 섹터가 가장 좋다라고 한다면 그 섹터 관련 ETF 그리고 업종 대표주의 대형주 외에는 거래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최근 2년간 수익률 게임에서도 손실 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저랑 같이 하시면서 여러분 좀 더 안정적인 매매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트레이딩이 아닌 진짜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같이 한번 감을 잡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처음 선보이게 되는 이승훈 전문가님이신데 자, 일단 대형주 그리고 ETF 주가가 하락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 거래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안정감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사실 주가가 하락하면 반가운 분들은 없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그 방법 궁금하시다면 이승훈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는지도 좀 분석을 부탁드려 봐야 될 텐데 자, 일단 오늘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앉아서 봤습니다. 네. 자, 시장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준비한 PPT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ETF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여러분 지금 주식으로 가장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 워런 버핏 할아버지죠. 근데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거든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인덱스 펀드가 우리가 말하는 ETF입니다. 자, 따라서 코스닥
레버리지라고 하는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하는 상품은 뭘 말하는 거냐면 코스피 지수 1등, 시총상위 1등, 삼성전자부터 200등까지의 종목들을 모두 모아서 코스피 지수 200이라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상승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종합주가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손해가 납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는 지수가 올라가는 폭에 지수가 2% 올랐으면 4%의 수익률을 주게 돼 있고요. 2% 떨어지게 되면 4% 마이너스가 됩니다. 따라서 단기에 빠르게 상승할 때 코덱스 레버리지를 주로 거래하게 되고요. 단기에 하락을 할 때는 인버스 상품을 거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코덱스 레버리지 차트 앞으로 저랑 이 종목을 계속해서 여러분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지수가 단기 반등할 때 혹은 중장기 상승할 때 저는 이 상품들을 주로 거래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시장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코덱스 레버리지와 인버스 이 두 개의 종목을 가지고 현재 시장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시죠. 자, 먼저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얘는 지금 10월 말에 12,000원에서 12,200원짜리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었고 올라올 때 15,500원에 전량 차익 실현이 끝나 있습니다. 이 얘기는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상승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고 연말 갈수록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인버스를 베팅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드렸던 목표가는 어디였냐면 앞전 저점입니다. 즉 쌍바닥 자리까지.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코스피 지수 상품들 소위 말하는 종합주가지수의 방향을 이야기할 때는 ETF도 마찬가지고 쌍바닥, 쌍봉, 쓰리봉, 쓰리바닥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얘기겠지만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날을 잡아서 기술적 분석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얘가 어디까지 빠질 때까지 지수의 하락을 이야기했냐면 쌍바닥권입니다. 따라서 12,5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서 바닥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달간 인버스를 끌고 오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저점이 형성되면서부터 시장이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오늘 하루만 4%의 상승률을 보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죠? 종합주가 지수가 오늘 2% 올랐으니까 곱하기 4%입니다. 그래서 매수 단가가 12,500원에서 12,300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얘는 저는 13,500원에서 14,000원까지 단타만 치고 빠지겠다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지수가 중장기 상승으로 올라가는 최저점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반등했다가 다시 한번 주저앉을 것이니 잠시 반등할 때 청산할 것들 여러분들 다 현금화 시키시고 다시 인버스를 잡아서 주가가 빠질 때 수익을 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현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인버스입니다. 얘는 주가가 빠져야 수익이 나는 상품인데요. 아까랑 반대입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 이걸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주가가 올라야만 수익이 날 수 있다. 우리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상승 방향만 수익을 낼 수 있지 하락 방향은 손실 난다라고 대부분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빠질 때 우리가 여러분 숏 친다라고 이야기하죠. 예, 우리가 숏 포지션이라는 거는 주가가 빠질 때 수익을 나는 거고요. 롱 포지션은 보통 주가가 오를 때 수익을 나는 것인데 주식만 거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올라가는 방향만 수익이지 내려가는 방향은 손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시장에는 양방향 상품 두 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랑 같이 하시면서 주가가 빠질 텐데 빠질 때는 인버스라는 상품을 통해서 주가가 하락해도 우리가 웃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올해 상반기에 주가가 하락을 좀 무식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잠시 반등은 우리가 주식들을 정리하고 현금화시켜서 인버스를 매집해야 되는 시간으로서의 반등이지 이것이 여러분 온전한 상승은 절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인버스를 보시면 저희가 8월 달에 여기 2,900원에 사서 예, 여기 3,800원까지 900원까지 상당한 수익을 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주식하셨던 분들은 곡소리 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 보셨던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인버스가 빠졌죠. 이때 아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코덱스 레버리지 올라가면서 수익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초에 저희가 2,900원에서 비중 거의 70% 이상의 수익을 배팅을 해서 끌고 가자라고 말씀드려서 3,600원에서 3,700원 정도 목표가 채웠는데 어저께 목표 도달하고 차익 실현이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인버스가 장대 음봉으로 윗골이 달고 죽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얘가 얼마쯤까지 죽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는 거냐면 쓰리바닥, 다중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럼 여기 갈 때까지만 지수가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요. 짧으면 한 1, 2주 정도, 다음 주 정도까지일 것 같고 길어도 명절 전후 정도까지 반등하고 나면 시장은 다시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1, 2주, 2, 3주 정도 반등하는 기간 안에 여러분 현금화시킬 거 시켜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단기 차익 낼 만한 종목들 고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오늘 제가 종목 여러분 상담 받을 때 이거 안 좋은데요. 이건 어떻게 할까? 이 얘기만 맨날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안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다행히 지금 매수할 만한 종목들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패턴들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타이밍이 오신 것 같아서 오늘 그렇게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반등이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시황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ETF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셨어요. 좀 어렵게 느끼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승훈 전문가님의 특기가 시황 분석에도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수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까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도 인버스 좀 보고 싶은데 어떻게 진입을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승훈 전문가님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승훈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나가고 있고 자, 이 방법이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화면 보면서 이승훈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투자의 길 이승훈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다각적으로 좀 여러 방면으로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들 잘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승훈 전문가님과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 전에 앞서서 혹시나 상담 통해서 접수된 개인정보가 남용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의 동의 없이 별도의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전화 접수 먼저 받아봤습니다. 자,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지금 현재 가장 고민이세요? 대성 하이텍. 네, 대성 하이텍 매수하셨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290원에 네. 50%요. 비중이 상당히 많이 실려 있네요. 혹시 이렇게 비중을 좀 많이 실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물타기 계속 했어요. 네. 왜냐면은 TV에서 전문가님이 네. 그 12,000원, 13,000원, 14,000원까지 간다고 그래서 네. 그냥 1290원에 네. 좀 샀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네. 그냥 빨리 그 복귀해서 나오려고 그냥 물타기를 해가지고 계속 사게 됐어요. 그렇게. 그러셨군요. 자, 대성 하이텍 근데 비중이 많이 실려 있는데 그동안 좀 많이 빠져서 마음고생 심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언제쯤 매수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 2달 전입니다. 네, 한 2달 정도 되셨고. 자,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세요? 일단은 빨리 이 종목에서 탈출하고 싶으신 건가요? 예, 그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지 아니면은 네. 어디서 또 물타기를 해서 네. 그 좀 더 사서 네.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건지 단가를 낮춰서 그게 궁금해서. 네, 일단은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좀 목적이신 것 같아요. 일단 비중이 좀 크신데 어떻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지 저희 이승훈 전문가님과 함께 깊은 이야기 나눠보셔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성 하이텍 제가 속이 많이 타실 것 같은데 제가 왜 웃었냐면 지금 전제 조건이 일단 물을 탄다는 전제 조건이고 어디서 물을 타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윈드서핑 하시는 분이 물을 타시는 것도 아닌데 자꾸 종목에 물을 타시려고 하셔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속은 상하지만 좀 웃게 되었습니다. 자, 종목은요,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단 종목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주식 매매할 때 가장 기본이 뭐냐면 안타까운 얘기가 하나 있어요. 공감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는 본전을 하기 위해서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수익을 낼 만한 안정적인 자리일 때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사고 누가 사라니까 누가 좋다고 하니까 일단 사고 후회하면서 물을 타면서 제발 탈출만 되라라고 안타까운 마음들을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물론 물린 거니까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겠고 손실을 줄이거나 본전 수익을 하는 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매매를 하실 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첫날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 무엇인지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자리에서 내가 거래하고 이렇게 무너지면 손절 쳐야 된다라는 걸 하나 기억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수를 했는데 실수로 인해서 배우는 게 없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대성하이텍 먼저 우리가 종목을 볼 때 월봉부터 보시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시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죠. 자, 월봉부터 보시게 되면 상장되고 나서 최고가는 16,550원이었고요. 최저가가 7,600원입니다. 그럼 고점에서부터 약 반토막 정도가 났습니다. 이 종목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최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약 반토막 정도가 나고 나서 그 이후에 시세가 반등을 하게 되는데 12,000원대까지밖에 반등하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부터 요렇게 떨어지던 이 폭의 한 절반밖에 반등을 못해요. 그럼 이 절반밖에 반등을 못한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얘가 올라갈 에너지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들은 주로 어디서 공략을 해야 되냐면 쌍바닥. 7,600원이 바닥이기 때문에 7,600원이 깨지게 되면 손절친다는 생각으로 얘는 7,500원에서 8,500원 사이에 매수해서 대응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저에게 이 종목을 거래할 거냐라고 묻는다면 패턴이 그닥 좋지 않기 때문에 짧게 소량으로 들어갔다가 아니면 손절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우리가 패턴을 보실 때 희망 고문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보이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자, 주봉을 한번 보실게요. 그러면 주봉으로 보시면 조금 나아 보이긴 합니다. 주봉을 보시면 쭉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떨어졌는데 아직까지 직전 저점을 갱신하진 않았기 때문에 추세가 깨지지는 않았다는 생각이지만 만약에 저에게 물으신다면 7,600원이 깨지면 사실 얘는 어디까지 무너질지에 대한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직전 저점을 지켰을 때만 거래하는 것이고 직전 저점이 깨지게 되면은 바닥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하지 않는 게 좋고요. 만약 얘가 반등을 이렇게 들어 올린다고 한다면 시청자분 가지고 계시는 한 10,000원에서 1,500원 정도까지가 올라올 수 있는 최대치일 것 같아서 물을 탄다는 생각은 현재 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7,600원이 붕괴된다면 7,500원에 손절매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하나. 자, 일봉을 한번 보실게요. 그럼 현재 일봉 흐름에서는 보통 얘가 거래량을 줄여놓으면서 앞전 저점대를 지킨다면 얘는 통상 매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배당락으로 인해서 빠졌기 때문에 지금 1월 달에 살짝 반등을 할 때 얘 반등폭을 한번 보셔서요. 9,500원에서 1,500원 사이에서 만약에 힘겨워한다면 정리하고 빠져나오시는 걸 권장하고요. 7,500원, 600원이 무너진다면 저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가슴 아픈 이야기만 드리고 대안이 없다면 이것 역시도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대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패턴을 우리가 거래해야 되는지 제가 준비해온 PPT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종목들을 거래하면 좋겠다라는 하나의 여러분께 예시를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시장을 거래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보신다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베트남 우리 베트남 VN이라고 하는 ETF입니다. 자, 지금 살펴보시게 되면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저에게 만약에 물으신다면 무엇을 살 거예요? 어느 국가에 투자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인구가 제일 많고 소비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에 투자하겠다. 그러면 1등이 어디냐면 중국하고 인도하고 미국입니다. 이 세 개 시장은 죽지 않을 만한 굉장히 구매력이 좋고 성장성이 좋은 나라거든요. 그런데 베트남은 왜 제가 여기다 하나 더 끼워 넣냐면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한 80년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공업으로 인해서 개발도상국으로 막 성장할 때 그 에너지와 힘을 타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향후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베트남이 어떨까라고 물어본다면 무조건 좋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지수가 떨어질 때 이 베트남을 구입하는 건 굉장히 좋고 그럼 얘는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베트남 에이스 베트남 VN30 합성이라고 되어 있는 ETF인데 베트남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고 가장 대표주라고 얘기하는 30개 종목을 골라놓은 그 ETF 펀드입니다. 따라서 어중간하게 잘 모를 회사를 대응하기보다는 향후에 좋아질 만한 시장에 우리가 세팅을 하시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고요. 현재 가지고 계신 종목이 대충
손실이 한 40% 이상 나신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트남이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얘가 좀 올라올 때 시세가 난다면 이 종목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 종목을 보시면 차이나 H 레버리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국 시장에 배팅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중국의 어떤 종목이 좋은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종목들을 여러분 뭉뚱그려 놨던 ETF 상품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연은 1,350원에서 매수해서 지금 2,400원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은 얘가 올해 안에 아무리 못 가도 3,500원에서 4,500원대까지 올라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대안 상품으로 이 두 가지 상품을 거래하신다고 한다면 아마 손실 보신 것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걸로 인해서 원망 들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성 하이텍 우리 시청자님께서 고민 남겨주셨는데, 자,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추가 매수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적정 추매 가격대 제시는 해주셨습니다만 이미 비중이 50%로 크게 실려 있습니다. 현재 차트상으로도 패턴이 그닥 좋지 않은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이승훈 전문가님께서는 일단은 7,600원 지지 여부 확인을 하시고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은 좀 탈출하시는 전략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리고 대안도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에이스 베트남 VN ETF, 코덱스 차이나 H 레버리지 함께 보여주셨는데, 자, 우리가 만약에 ETF로 시선을 돌려본다라고 한다면 지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조금 더 수익에 가까워지는 전략 세워볼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전화 상담 대성 하이텍 진행을 해드렸고요. 대안까지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덱스터 고민 남겨주신 우리 시청자님이셨고요. 매수가는 16,550원의 비중이 30%입니다. 자, 역시나 비중이 적다라고 할 수 없는 30%의 비중이 실려 있는 상황인데, 덱스터 오늘 1.17%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950원의 종가 형성을 해주면서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에는 지금 좀 못 미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덱스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지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는 시점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이승훈 전문가님? 예, 덱스터,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그 회사에 관한 말씀을 드리거나 그 업황에 관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확하게 분석하고 제가 공부한 종목이 아닌데 여러분 소중한 돈이 들어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건 저는 어불성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기술적 분석으로서 접근하는 차티스트 관점에서만 말씀드림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덱스터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종목의 흥망성쇠라고 제가 이렇게 보통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시세가 나기까지의 과정들을 가만히 살펴보시게 되면 이 종목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얘는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장이 빠지기 시작해서요. 2021년도까지, 그러면 이 고점까지 올라오는데 15년부터 21년이면은 약 5년 반 정도, 6년 가까운 세월을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서 고점을 돌파하면서부터 저점은 2,795원, 2,800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얘가 얼마 가냐면 53,000원까지 고점을 찍었습니다. 자, 53,000원이면 바닥에서부터 우리가 거의 한 20배 조금 못 됩니다. 한 17, 18배 정도 날만큼 엄청난 시세를 냅니다. 자, 여러분 주식의 흥망성쇠라고 말씀드릴 때 어떤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주식을 투자자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좋은 종목이 쌀 때 사는 게 맞죠. 그죠?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내가 들어가서 먹을 게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서 종목을 말씀하실 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투자자 관점, 나는 인베스터야 혹은 트레이더야, 이 둘 중에 어디의 섹터에 속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의 개인 매매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일단 처음에 들어갈 땐 단타하려고 들어갑니다. 5%, 10%, 20% 수익 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물리는 순간부터 나는 이제부터 인베스팅이고 이 종목에 뼈를 묻을 거야라고 생각을 보통 하십니다. 이게 반대여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제가 왜 이 설명을 먼저 드리냐면, 이 종목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얘는 한 5, 6년간의 엄청난 매집 기간과 시장을 거의 지루해서, 이거 월봉입니다. 지금 월봉입니다. 이 캔들 하나가 한 달입니다. 한 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겹게 흔들고 나서 시세를 분출하고 나서 다시 죽일 때 보통 이 종목들은 언제쯤에 바닥이 형성되냐면 앞전 저점 부근까지 가야 바닥을 형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2,800원이 저점인데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다 하더라도 10,000원을 붕괴해서 한 5, 6,000원까지 내려와야만 저점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차트 패턴의 특징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실 때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 주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봉을 보신다고 한다면 얘가 지금 10,000원짜리부터 시작해서 15,000원까지 반등하는 건,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상승장과 하락장을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이 뭔가요? 상승은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입니다. 차트에서 보실까요? 얘가 고점을 높여가고 저점을 높여가고요. 눌리지만 이 눌림목이 앞전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의 눌림이고요. 그러다가 고점의 박스를 돌파되면서 올라가는데 저점을 끊임없이 캔들 가만히 보시면 저점이 높아지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러다가 고점을 쭉 높이면서 어느 순간 윗골이 길게 달면서 고점 징후를 나타내고 내려올 때 얘가 지켜야 될 가격을 장대 음봉으로 깨지면서부터 3만 원 깨진 뒤부터 이 종목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종목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에서 상승 1358, 하락 1358를 얘기하지만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보통 5파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없고 보통 2파에서 파동이 끝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얘가 내려갔다가 반등하나 내려갔다가 반등하나 그럼 보통 사람들이 2파에서 끝나거나 3파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얘가 다시 올라와 주면 상관없습니다. 앞에 요 고점을 15,000원대를 넘어서는 흐름만 온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가지고 계신 물량은 탈출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종목의 지금 일봉을 한번 보실게요. 자, 일봉을 보시게 되면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대응할 것 같습니다. 얘가 지금 저점이 11,700원, 8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1,500원짜리가 망가진다고 한다면 얘는 저점을 이탈하러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만약 반등을 한다고 한다면 14,500원에서 15,500원에서는 저는 빠져나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빠져나온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 섹터들이 조정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잠깐 한 2, 3주 시장 반등했다 또 무너질 거거든요. 그러면 반등 좀 나올 때 얼른 일단 탈출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함께 하고자 하는 종목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또 하나의 대안 종목들을 가지고 왔으니까 PPT 가지고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차이나 H레버리지는 이미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매집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께 뭘 말씀드렸냐면 아까 말씀드린 에이스 베트남이라고 하는 종목이 현재 지금 사도 수익을 충분히 1, 20% 이상은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차이나 H레버리지는 1,350원에 끌고 가서 얘는 길게 바라보시면 3,500원에서 4,000원까지 가기 때문에 수익을 아마 커버 정도 되실, 손실 커버할 정도는 충분하게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 또 하나 여러분께 한 가지 종목을 소개하고 싶은데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의 가장 큰 장점은요. 우리가 돈이 많이 있으면 여러분 뭐 사고 싶습니까? 건물주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들이 보통 우리가 빌딩 건물 얘기하는 건 수백억, 수천억 대의 종목들입니다. 따라서 그 정도 현금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뭘 여러분께 추천하냐면 부동산 리츠 인프라라고 합니다. 자, 저희가 4,200원대부터 매집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4,700원입니다. 한 15%에서 17% 정도 수익률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얘가 이렇게 배당을 주는 걸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상업용 건물을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뭐 합니까? 월세 들어오는 거 기억하십니까? 월세 들어올 때마다 배당금을 줍니다. 따라서 얘는 쌀 때 사서 수익률은 10%, 20%, 30%밖에 나지 않겠죠. 왜 건물값이 엄청나게 막 많이 올라가진 않으니까요. 근데 꾸준하게 내가 월세처럼 우리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연금처럼 내가 월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것이 이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입니다. 얘가 조정 나올 때 싸게 사서 시세 차익과 그다음에 여러분이 배당금을 꾸준하게 받아가신다고 한다면 어쩌면 금융상품 중에 이런 종목이 있을까 전혀 모르시는 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굉장히 오늘 제가 좋은 종목들만 간추려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좀 대안 투자로서 앞으로 주식을 물려서 하지 마시고 내가 조정 나올 때 이런 종목을 사서 길게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대안을 드린다면 타이거 KRX 2차 전지 뉴딜. 우리가 보통 성장주는 3대장이 뭐냐면 2차 전지하고 자동차하고 반도체입니다. 얘들이 지금 바닥에서 슬슬 매집 구간입니다. 이제부터 요놈, 그다음에 코덱스 반도체, 요놈, 그다음에 코덱스 자동차, 요놈. 요 세 개를 여러분이 분할해서 사신다고 한다면은 이번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차익을 내시는데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종목 가지고 계시는 거 속상하시겠지만 저라면은 조금 반등 나올 때 정리하고 말씀드린 종목들 안에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만히 살피시고 나에게 더 좋겠다 싶은 종목들로 포트를 구성하신다고 하면 꽤 괜찮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대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자로 덱스터에 대한 고민 보내주신 우리 시청자님이셨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들 체크하고 우리가 투자에
관점을 잡아야 하는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상승장과 하락장 특성, 기본적으로 시장의 성향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 보면서 종목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덱스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14,500원대에서 15,500원대 이 부분에서 정리를 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약 손실로 이 종목 정리를 하게 되실 텐데 자, 역시 또 대안이 될 수 있는 선택지 무엇이 있는지 짚어주셨죠. 자, 그중에서 뭐 조정 나올 때 매수하셨다가 배당까지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상품군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순서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전화네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잘 들리시나요? 혹시 TV 볼륨 켜져 있을까요? 예, 조그맣게 틀어놨어요. 네, 전화로 대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벨로토입니다. 네, 자, 벨로프 매수를 하셨고요. 매수가랑 예. 비중도 알려주시죠. 1년이 넘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원금 회복이 됐어요, 이제. 네, 그건 너무나 축하드릴 일인 것 같은데 일단 매수가랑 비중 1,450원에 샀는데 100% 네. 했었어요. 지금 100%의 비중이 실려 있기 때문에 그동안 네. 정말 얼마나 마음 졸이셨을지 네. 정말 그래도 지금 수익권이라고 하시니까 굉장히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고요. 자, 지금 일단은 약수익권입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고 계실까요? 네, 시청자님 들리시나요? 네, 네. 내가 자, 10만 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시군요. 자, 일단 벨로프 어떻게 대응을 해 보아야 할지 그 부분이 가장 어떻게 고민이 하면 좋을까요? 1년을 더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비중을 더 실으실 생각이시라고요? 아니요. 1년을 더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일단은 지금 더 갖고 가면서 수익폭을 늘려볼 수 있을까 그 부분이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일단은 TV 볼륨은 줄여주시고 저와 전화로만 대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벨로프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이승훈 전문가님과 네.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예, 지금 오늘 말씀 주신 분 중에서 유일하게 본전보다 살짝 위에 있으시고 정말 다행이신데요. 1년이 넘었는데 10만 주 가지고 있어요. 10만 주, 예. 근데 제가 좀 시청자님께 약간 좀 외람된 표현을 좀 하자면, 이걸 저한테 뭔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전화하셨나요? 나는 들고 있을 건데 정말 아니요, 그래도 됩니까? 동의를 이 구하시려고 퇴직금을 전화하셨나요? 받아가지고 엄청난 많은 돈을 내가 투자를 했어요. 예, 한 7억 투자했어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네. 이 종목을 왜 투자하셨어요? 이 종목의 가치가. 완전 게임 주식이라고 해가지고 네, 어느 누구 아는 분이 네네. 자기는 돈 많이 벌었대요. 네. 그래놓고는 내보고 들어가라고 그랬다가 퇴직금 받고 이렇게 그냥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근데 이렇게 원금이 왔으니까 엄청나게 좋아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자꾸 동문서답이 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벨로프라는 종목은 사실은 저는 5,000원 미만의, 10,000원 미만의 종목들은 사실 추천하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큰 종목도 아니고 우리가 신뢰할 만큼 그렇게 많은 금액을 들고 오랜 기간 버티기에 좋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매매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분할 매수해서 수익권이 전환되면서 약수익이 올라오게 되면 특히나 1년이나 가지고 계셨다고 한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견디셨는데 차트 모양새로만 놓고 본다면 시장은 조금 더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대응 관점에서 바라보신다고 한다면 10만 주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본전권, 약수익권 올라왔을 때 비중을 50% 정도 축소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올라온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1,8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 올라온다면은 그냥 만족하셨으면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중소형 종목들은 솔직히 신도 모르는 거고 할아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시세가 나고 있고 오랜 기간 동안 애를 먹었지만 계속 좋다라는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자, 월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아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종목 상담을 드릴 때 이런 패턴을 설명했는데 이렇게 저점을 형성하다가 얘가 올라가는 종목은 좋다. 그런데 지켜야 되는 꾸준히 지키던 가격이 무너지게 되면 아까 다른 시청자분들께 종목 상담해 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점이 깨지면 얼마나 깨질지 모르는데 2,200원대의 종목이 1,050원까지 또다시 반토막이 나는 무서운 차트입니다. 따라서 그럼 얘가 지금 여기 양봉이 장대봉이 섰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1,800원에서 2,200원대 오면은 무조건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또 하나 만약에 우리가 손실 났다가 약수익권으로 수익 전환되기 시작할 때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들고 가서 1,800원에서 2,200원 정도의 차익 실현하시면 좋겠는데 만약 가다가 밀린다고 한다면 본전의 전량을 일단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 종목 아닌 다른 종목들도 많으니까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걸 버티셨다는 얘기는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매매 원칙이 좋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입해서 물려있는 걸 1년이나 버틴다는 얘기는 그러면 결국은 물 탄 거거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물은 되면 안 땄습니다. 물 안 타셨습니까? 네. 근데 물을 안 타셨는데 1년 전 가격이랑 지금 가격이 똑같습니까? 네, 비슷합니다. 지금 보시면 2023년이고요. 지금은 이익이 났습니다. 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선생님 말씀대로 1년 전에 사셨으면 여기거든요. 네? 1년 전에 차트면 2,200원대인데 지금 1,050원, 1,475원인데 1년 전에 살 수가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차트 1년 전이라고 하시면 여기가 아니라서요. 한참 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저라면은 비중을 반을 축소하시고 1,800원에서 2,200원대에서 정리를 하실 거를 저는 권장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마음고생하셨으니까 수익권에서 정리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합니다. 종목에 관한 말씀 이 정도 드리고요. 우리가 종목 상담을 제가 받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진입해야 되는 가격들이 무엇인지 어디서 진입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고 진입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한 시장 상황이 저점 고점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데 종목을 사기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고 고점인데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사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 혼자 판단하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종목보다는 시황을 훨씬 더 많이 보고요. 따라서 시황을 잘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ETF와 대형 종목으로 승부하는 것이지 만약에 시황에 관심이 없다라면 중소형 종목 우리가 스몰캡을 거래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시황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대형 종목과 시장이 빠질 때 인버스를 가지고 주가 하락을 저는 배팅하는 매매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혼자서 시장 판단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시장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이 반등이 얼마쯤 가서 이제 여기서 고점이라 하락할 거냐 또 하락한다면 인버스를 어디서 잡을 거냐 또 다시 시장이 오르기 시작한다면 어떤 종목을 어느 타이밍에 잡아야 될 거냐 혹시 궁금하시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오시게 되면 노란톡방 안에서 제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오늘 장은 상승입니다. 하락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장은 이런 종목이 괜찮습니다. 이런 섹터가 괜찮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2년 넘게 하면서 여러분들 손해 끼친 적 없습니다. 무료니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시면 톡방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벨로프 고민이셨던 우리 시청자님 1년 넘게 들고 계셨다고 하고 또 100% 비중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자, 그래도 수익권이라 너무나 다행이고 너무나 축하드리는 마음인데 일단은 본전권이기 때문에 지금 비중 축소를 하셨다가 만약에 수익폭 조금 더 늘려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남은 물량으로 일단은 1,800원대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뭐 투자 원칙이나 시황에 대한 분석 이런 부분들이 매일매일 흔들리고 잘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승훈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 차근차근 잡아가시면서 시장에 대한 원칙, 시황에 대한 분석 더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잡아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도 전화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네,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네. 네, 어떤 종목 고민이 되실까요? 네, SK 하이닉스요. 네, SK 하이닉스 매수가랑 비중은 네. 어떻게 되실까요? 9%하고요. 129,500원이요. 네, 9%에 129,500원이요. 아, 마음고생 네.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오늘 흐름 보면은 그래도 7.14% 크게 올랐어요. 네네. 네,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 성에는 안 차시죠? 그렇죠. 뭐. 네. 그래서 지금 제자리까지 가면 팔아야 되는
팔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돼서 네. 이 그까지 다 못 가고 팔아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길게 가지고 있어야 되나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일단은 지금 어떤 대응 전략을 짜가야 될까 그 부분까지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점이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저희 이승훈 네. 전문가님께 잘 전화 주셨고요. 한번 깊은 이야기 나눠보셔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복 예. 많이 받으세요.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식 상황은 굉장히 암울하신데 너무 밝게 인사를 해주셔서 제가 죄송합니다. 예, 지금 보시면 SK 하이닉스인데요. 사실은 네. 이 종목과 회사만 놓고 보면은 손절칠 필요 없고 오래 버티면 되는 종목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건 종목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SK 하이닉스 잠깐 말씀하시는 동안에 차트를 네. 쭉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니까 지금 네. 한 5분 정도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네. 네, 오케이. 잠깐 보십시다. 자, 지금 SK 차트를 보시게 되면 SK 하이닉스라고 하는 종목의 월봉입니다. 지금 이 월봉을 보시게 되면 얘는 시세를 주고 나서 죽는 자리예요. 그러면 앞에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실게요. 앞에 쭉 제가 최대한 밀어보면 1997년도부터 한번 보십시오. 얘는 처음에 변동을 인해서 이렇게 시세가 좋다가 완벽하게 죽여요. 보시면 2000년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얼마를 가게 되냐면 2005년 정도. 그러면 이 종목은 종목의 패턴을 제가 왜 말씀드리고 있냐면 시세가 한번 난 뒤에 무너지게 되면 자 지금 여기 차트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과거를 보는 이유는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때 자, 이렇게 장이 죽었다가 무너질 때 한 5년 정도를 애를 먹이다가 시세를 주는데 바닥에서부터 몇 배 정도 보통 움직이냐면 10배에서 15배가 시세가 나요. 그리고 나면 다시 죽을 때 어디까지 가냐면 앞전 2,400원 정도였던 종목이 2008년도에 5,700원. 그러니까 전저점까지 내려오지 않지만 그거보다 살짝 위 정도까지 완벽하게 죽어야 살아요. 자, 하이닉스를 제가 왜 앞전 97년도부터 24년, 25년 전부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종목은 제가 제목을 하나 달아드릴게요. 죽어야 사는 종목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완벽하게 죽여놔야 얘는 사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물 타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타지 말까요? 얘는 그냥 내비 두시고요. 보통 네. 한번 물리게 되면 이런 종목은 물리면 한 4, 5년은 그냥 안 쳐다보셔야 돼요. 안 쳐다보셔야 되고 그 다음 섹터에 가서 얘가 바닥이 형성됐을 때 그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도체 줄기가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반도체 사이클 보통 3년 주기에서 5년 주기로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요. 반도체가 업종의 특징을 좀 기억하신다면 그래서 지금 내년 정도까지는 반도체가 비수기입니다. 따라서 올과 내년까지는 반도체 종목이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내년 한 24년 가을 정도나 겨울 정도부터 얘가 바닥이 형성될 때 그때 매집을 하셔서 25, 6, 7 정도에 쭉 치고 올라가면 가지고 계시면 지금 비중 다행히 9%라서 다행입니다. 현금 쓰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다가 가격으로 보시면은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4, 5만 원대 오시면 거기서 비중 50% 채우십시오. 그리고 쳐다보지 마세요. 쳐다보지 마시고 계시면 그리고 쳐다보지 말고 계시면은 내가 들어갔던 평균 단가 이상 올라올 때 반을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한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 오면 모조리 정리하세요. 그러시면은 수익 날 수 있고 크게 문제가 될 여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사가 좋은 회사인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패턴을 보시게 되면 일봉입니다. 정말 지저분하죠. 엄청나게 등락을 하면서 내려가고 오르고 내려가고 오르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고 또 하나는 현금 비중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제가 PPT 통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시청자분께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저는 보시면 코덱스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인데 오늘 반도체를 만약에 하이닉스를 차라리 사시기보다는 저라면 코덱스 반도체라는 종목 그다음에 KLX 2차 전지 뉴딜 이런 종목들을 차라리 비중을 여기다 한 1, 20%씩 담아서 단타를 치고 단타를 치면서 수익을 여기서 만들면서 하이닉스에서 손실 났던 거를 좀 커버하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차이나 H레버리지 이미 늦었어요. 1,350원에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상당히 50% 이상 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어렵고요.
베트남 종목은 끌고 올라가시면 한 2만 원에서 2만 1,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있는 현금 가지고 이걸 좀 사용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현재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하는 상품이 어저께 12,200원에서 12,500원 사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었는데 얘가 한 14,000원에서 14,5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들 중에서 있는 현금을 조금 사용하셔서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10% 내지 15% 정도의 차익 실현 하시고 또 기다렸다가 주가가 한참 빠지고 나면 또 사고 반복하시면 되겠는데요. 아마 시청자님께서 혼자 하시기가 쉽지 않을 거라서 이걸 제가 제 노란톡방 안에서 사고 파는 타이밍들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24개월 동안 하락장이었죠. 재작년 1월부터 장은 빠졌는데 24개월 동안 손실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 달 가야 저는 매매가 2-3번밖에 안 해요. 제 노란톡방은 거의 그냥 개점 휴업입니다. 아침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얘기만 하고 뭘 사는 얘기를 한 달 가야 한두 번, 2-3번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릴 때 사시면 되고 어저께 제가 인버스 팔아먹고 코덱스 레버리지 사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오늘 하루 만에 4% 이상 수익 나버렸으니까 이런 섹터만 공략하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저랑 글로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SK 하이닉스 고민 남겨주신 우리 시청자님이셨습니다. 사실 매수가가 이 정도 매수가 갖고 계신 분들 사실 시장에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승훈 전문가님께서 죽어야 사는 종목이다라는 타이틀 붙여주셨고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상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SK 하이닉스 조금은 빠지는 흐름들, 오늘은 물론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흐름들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확인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함께 짚어주셨으니까요. 대응 방법 짜실 때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문자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LNF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 22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 시청자님도 역시 비중이 꽤 큽니다. 40% 실려 있네요. LNF 오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0.38% 하락이 나왔고 18만 3,600원에 오늘장 닫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이 오랜만에 좀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LNF는 소폭이지만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20만 원 위에 22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 비중까지도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을 짜가야 할지 그리고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특히나 더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LNF 대응 전략 이승훈 전문가님 짚어주시죠. 자, 지금 여러분 말씀하셨던 종목들을 보시면 지금 월봉입니다. 항상 여러분 차트 보실 때 뭐부터 보시라고요? 기술적 분석은 월봉. 제일 큰 그림부터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작은 그림을 탑다운 방식으로 줄여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살 수 있는 종목인지 사서 안 될 종목인지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LNF 보시게 되면은 2020년도에 얘는 지금 종목이 12,600원대에서부터 올라와서 27만 9천 원입니다. 그러면 바닥에서부터 우리가 거의 17, 8배가 터졌던 엄청난 수익을 냈던 종목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세가 10배 이상 난 종목은 절대 건드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10배 이상 난 종목은. 왜냐하면 이거는 신의 영역이지 우리 영역 아닙니다. 따라서 얘는 바닥을 기다가 자, 어떨 때 그럼 우리가 살 수 있느냐라고 만약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차라리 이 앞전 박스 넘는 5만 원 돌파할 때 이때는 들어갈 근거가 되겠습니다. 앞전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에 시세가 터질 수밖에 없죠. 혹은 얘가 내려올 때 앞전 저점대 쌍바닥에서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을 매수하실 때 딱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앞전 저점에서 쌍바닥권 다중바닥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매집이 들어온다. 사야 될 시기입니다. 두 번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시세를 분출합니다. 그때는 추격하셔도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 제외하고는 매수할 근거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치고 올라서 5만 원에 들어가셨어도 27만 9천 원까지 5배 이상의 시세가 났고 그 이후에 얘가 내려올 때 사신 가격을 보니 22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가격입니다. 자, 보십시오. 진입 근거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에게 어떻게 하냐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손절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 지금 자를까요? 반등을 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은 얘가 16만 원, 17만 원대에서는 버티던 가격이라서 그러면 손절가를 앞전 저점이 깨졌을 때 손절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이 높기 때문에 손실이 너무 큰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22만 원인데 지금 18만 원이면은 뭐 대략 한 20% 조금 안 됩니다. 한 16%에서 20% 정도 손실 난 정도인데요. 비중이 높
높은 것뿐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대한 종목들. 그 종목 안에 사실 10에서 20% 정도 수익 내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종목 정도라면 저라면 그냥 정리하고 갈아태우는 것이 훨씬 속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자, 주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얘는 제가 왜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저점보다 이 저점이 미세하게 낮습니다. 눈에 보이실까요? 시청자 여러분 잘 보이실까요? 자, 우리가 상승장은 저점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저점이 높아지다가 저점을 깨는 순간부터 얘는 추세가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이 추세가 깨진 이후부터는 시장이 건들면 되지 않는 종목이고 만약에 아마 시청자님께서 건드신 가격이 22만 원 여기였다면 이 가격이 무너지면서부터 쳐다보지 않아야 되는 섹터이고요. 그렇다면 얘는 어디까지 빠져야 될까요? 10만 원 이하로 빠져야지만 우리가 죽어야 사는 종목이 됩니다. 우리가 종목들을 보실 때 반드시 패턴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종목으로 노란 톡방에 오셔서 함께 갈아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NF까지 상담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그 시황 분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하단에 참여 방법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승훈 전문가님 오늘 첫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꼼꼼하게 상담 진행해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서울경제증권TV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주의도 당부드리도록 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